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단 이틀 만에 강원도 전공의의 80%가 넘는 310명이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수술 보조부터 응급실 당직까지 사실상 대학병원의 허리 역할을 하는 전공의가 대거 이탈하면서 병원 현장의 혼란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송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원도 책임 의료기관인 강원대병원. 응급실 입구에 진료 지원 안내문이 게시됐습니다. 2명의 전공의가 출근하지 않아 교수 1명이 응급실을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병원은 추락사고 응급 환자를 받지 못했습니다. 어제 오전 춘천 남면 주택에서 60대 환자가 추락해 머리를 다쳤지만 춘천이 아닌 원주 세브란스로 이송됐습니다. 일반 진료는 혼란이 시작됐습니다. 검진을 예약하러 왔다가 4월에나 받을 수 있다는 말에 환자는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지금 선생님들이 안 계셔서 이건 좀 지연될 수 있고 뭐 이렇게 직원이 얘기하는 걸 들어서 진단을 받고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즉시로 안 되면은 사실 환자 입장에서는 가장 답답하고 좀 그런 상황이잖아요. 중증 환자나 만성 질환자들은 걱정이 더 큽니다. 약이라도 그냥 약국에서 타가지고 가야죠. 약은 먹어야지. 강원도에서 전공의들이 수련을 받고 진료에 참여하는 병원은 9곳. 385명의 전공의 가운데 80% 이상이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병원들은 중환자 진료와 수술을 전문의인 교수 인력으로 메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술 보조와 검진, 입원 환자 관리 대부분이 전공의의 몫입니다. 급하지 않은 수술이나 검진은 미룰 수밖에 없습니다. 문자로 이제 불편할 수가 있다. 예약대로 정상으로 안 될 수도 있대 문자가 왔더라고요. 정부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 30명에 대해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 전공의들이 포함됐습니다. 강원도도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공공의료원, 국군병원 위주로 진료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하지만 전공의 공백이 본격화되면서 진료를 받을 수 없을 거라는 환자들의 걱정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4월 10일 총선이 다가오면서 국민의힘이 현역 컷오프를 통한 후보군 추리기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아직 공천 방식이 정해지지 않은 3명의 강원도 현역 의원 가운데 누가 될지 관심이 집중되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주부터 경선을 속속 시작하지만 춘천 선거구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발표를 미루고 있습니다. 허주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현역 컷오프 명단이 속속 발표되면서 좌불안석인 강원도 현역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단수 후보도 경선 명단에도 포함되지 않은 3명입니다. 4선의 강릉 권성동, 춘천 철원 화천 양구울 3선 한기호, 속초 인제 고성 양양 재선 이양수 의원입니다.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은 춘천 철원 화천 양구 가불과 속초 인제 고성 양양 등 3개 선거구 후보도 오리무중입니다. 이제 늦어지는데 더 늦추는 것이 선거운동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그런 이의가 많이 들어와가지고 우선 발표하고.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사흘간 원주 갑과 강릉에서 첫 경선 투표를 진행합니다. 원주 갑에서는 여준성, 원창목 예비후보 가운데 경선에서 이긴 후보가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과 맞붙게 됩니다. 강릉에서는 김중남 배선식 예비후보가 대상인데 결과는 모든 경선이 끝나는 다음 주 후반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동해 태백 삼척 정선에 민주당 단수 공천을 받은 한호연 후보는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과 장승호 예비후보 가운데 경선에서 이긴 사람과 대결합니다. 이제 선거가 임박해 오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서 의결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말씀도 드립니다. 강원도에서 최종 여야 대진표가 확정된 선거구는 단 2곳입니다. 원주을의 송기현과 김한섭, 홍천 횡성 영월평창의 허피롱 유상범 구도가 확정됐습니다. 나머지 6개 선거구 대진표는 여야의 선거구 획정안 처리 시기와 맞물려 다음 달에나 가능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개혁신당 이낙연 공동대표가 이준석 개혁신당과의 합당을 철회하면서 강원도 내 새로운 미래가 다시 독자 노선으로 총선 준비에 들어갑니다.
새로운 미래 이종주 강원도당 위원장은 개혁신당과 합당체제로 총선을 치를 경우 합류하겠다던 국민의힘 전직도 의원 2명이 이번 합당 철회로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총선 강원 지역구에서는 홍천, 횡성, 영월, 평창에서 조일현 전 국회의원이 출마를 선언했고 춘천 갑선거구에서도 국민의힘 소속 인사가 출마를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강릉시가 강릉과학산업단지를 15만 제곱미터가량 확장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 산업단지가 100% 분양됐고 천연물 바이오 국가산업단지가 구정면에 들어서려면 아직 시간이 필요해 그때까지 강릉 지역의 산업 생태계를 확장할 필요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김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 과학일반산업단지는 지난 1996년 조성 계획이 나온 뒤 7년 만인 2003년 착공해 2006년 완공됐습니다. 규모는 강릉시 대전동과 사천면 일대 160만여 제곱미터 정도입니다. 조성 초기 분양이 제대로 되지 않아 애를 먹기도 했지만 2020년 단지 내 모든 필지가 분양됐습니다. 이르면 오는 2028년쯤 구정면에 천연물 바이오 국가산업단지가 마련되기까지 추가 수요에 대비해 강릉시가 과학산업단지를 확장하기로 했습니다. 내년까지 사천면 덕실리 일대 15만 제곱미터 정도 규모로 산업용지 16필지 등 모두 18필지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기업 수요는 있습니다만 시가 제공할 만한 산업용지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구정에 계획 중인 28만 평 국가천연물 산단 이전에 필요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 보상도 92%가량 마쳤고 다음 달 20일까지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을 진행하는 가운데 주민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설명회에는 30여 명의 주민들이 나와 여러 가지 궁금한 점들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엄청난 많은 물량이 지금 경포천으로 흘러내려가거든요. 근데 지금 새로 또 추가를 하면은 그 물량이 지금 감당을 못합니다. 작은 도로가 하천이. 주민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추가적으로 좀 확인해서 어떻게 되는지를 저희가 향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릉시는 오는 5월 산업단지 지정 계획 변경 신청을 한 뒤 이르면 7, 8월쯤 첫 삽을 뜰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어제 아침 출근길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던 원주시청 공무원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 공무원은 3년 전 남의 건물에 차를 세워놓고 주민이 차를 빼라고 하자 공무원한테 대드냐며 횡포를 부렸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공무원 사이의 갈등이 술자리 폭력을 넘어 시청사 안에서의 협박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확인됐습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원주시청 소속 9급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출근길 운전을 하다 접촉사고가 났는데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에 덜미를 잡힌 겁니다. 이 공무원은 면허 정지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집에 연관은 연관했는데 본인 개인사라니까 연관은 요새는 개인정보 때문에 안 물어보잖아요. 이 공무원 알고 보니 3년 전에도 지역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남의 건물에 차를 세웠다 빼달라는 요구를 받고는 어디서 공무원한테 대드냐며 횡포를 부렸다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네가 나한테 함부로 이렇게 사람이 아니라는 건강하시는 건 아니세요. 그래 내 대표 이유가 아니야? 시향. 시청 공무원 사이의 갈등이 술자리 폭력을 넘어 근무 장소인 시청사 안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확인됐습니다. 작년 말 부서 회식에서 40대 공무원이 역시 40대인 공무원에게 술병과 재떨이를 던졌습니다. 다음 날 시청사로 출근해서까지 야구방망이를 손에 잡고 위협을 가한 사실이 경찰 수사에서 확인돼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그동안 쌓인 갈등으로 홧김에 벌어진 일이지만 억울한 점도 많다며 성실히 조사를 받겠다고 했고 고소한 공무원 역시 수사를 통해 정확한 사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시청 공무원의 잇따른 기강회의 사건을 두고 원주시청 노조는 이른바 문제 직원에 대한 적응 교육이나 부서장 대상 갈등 관리 교육이 절실하지만 시 차원의 대책은 부실한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지난 주말 발생한 영월 시멘트 공장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민주노총이 성명을 내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 강원본부는 끔찍한 죽음의 행렬을 멈추기 위해서는 원청과 하청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격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며 강원도 시멘트 공장은 험한 작업이 외주화돼 있고 다층적인 하청 구조가 안전 작업을 위한 소통을 가로막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최소한의 안전 매뉴얼을 준수하고 다단계 하청 구조만 아니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건이라고 덧붙였습니다. 2월 달 강원도 소비 심리가 소폭 상승했습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에 따르면 2월 달 강원 지역의 소비 심리 지수는 103.5로 전월보다 2.3포인트 올랐습니다. 지수가 기준값인 100을 넘으면 지난 10년 평균보다 양호한 수준임을 의미합니다. 생활 형편 전망과 가계 수입 전망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가 가장 컸고 현재 경기와 생활 형편, 향후 경기 전망도 좋아질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강원도와 춘천시 홍천군이 국가 첨단 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바이오 특화단지를 공동으로 조성하고 대학에 관련 학과를 만든 뒤 창업과 유치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기술 이전 등 인력 양성과 기업 지원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는 춘천과 홍천의 특화 산업이 융합된 첨단 바이오 의약 산업 육성을 내걸었습니다. 전국에서 20개 지자체가 정부 공모의 특화단지 유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대한체육회가 공모한 지정 스포츠클럽 대상 특화 프로그램과 전문 선수반 지원 사업에 강원도의 13개 스포츠클럽이 선정됐습니다. 춘천과 강릉 스포츠클럽은 3개씩, 영월군 스포츠클럽은 4개가 선정돼 사업별로 2,5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특히 춘천 스포츠클럽은 테니스 우수반과 축구 심화반, 영월은 유도 심화반이 전문 선수반으로 선정돼 11개월 동안 국비 지원을 받게 됩니다. 50일 남은 22대 총선을 대비해 강원도 18개 시군 선거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횡성에서 열렸습니다. 행정안전부는 횡성문화예술회관에서 강원 지역 18개 시군 선거 담당 공무원 500여 명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과 선거 사무 절차 등을 교육하면서 공무원의 선거 중립과 관여 행위 금지를 강조했습니다. 행안부는 지자체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하거나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등 공직선거 관련 비리를 저지르면 행안부 홈페이지 신고센터란에 있는 공직선거비리 익명신고를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민선 8기 2차년도 강원도 시장군수협의회 3차 정례회가 그제 삼척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삼척 도계 원덕 구간 지방도 416호선의 노선 변경과 도로 확장 건의를 비롯해 고령자 복지주택 사업 임대 면적 확대 등 모두 8건의 시군 주요 안건에 대해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이와 함께 2024년 삼척 정월 대보름제, 제57회 단종 문화제 등 모두 3건의 시군별 주요 행사 홍보 사항에 대해서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올해 유초등교육과 유보 통합 담당을 신설해 지자체 영유아 보육 업무의 순차적 이관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상반기에는 보육 업무 분석, 이관 대상 보육 업무 확정, 하반기에는 조례 개정, 시스템 문서 이관, 조직 개편 등의 순차적 이관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유보 통합 추진단을 기관별 분과별로 운영합니다. 또한 오는 4월까지 시군으로 찾아가는 보육 업무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도교육청과 17개 교육지원청의 이관 대상 보육 업무를 확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교조 강원지부가 현장 의견을 무시하고 졸속적인 방식으로 새학기부터 84개 초등학교에서 놀봄학교를 시행하려 한다며 교육부와 도교육청을 규탄했습니다. 전교조는 기간제 교사를 구하지 못해 기존 교사에게 업무를 떠넘길 것이고 강사를 구하지 못한다면 프로그램도 교사들이 진행해야 한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희망자를 전부 수용할 만한 교실이 부족하다며 인력과 공간에 대한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학교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비판했습니다. 정월대보름 달맞이 축제가 오는 24일 오후 2시부터 춘천시청 호반 광장에서 펼쳐집니다. 춘천문화원이 마련한 이번 행사에서는 길놀이를 시작으로 소원지 쓰기와 가운 써주기, 부럼 깨물기 등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이 열립니다. 특히 강강술래와 수북놀이, 대복 공연이 펼쳐지고 오후 5시 40분부터는 한 해의 소망을 대형 달집에 매달아 태우는 달집 태우기가 진행됩니다. 강릉 시민의 풍요로운 삶을 기원하는 2024 갑진년 망월제가 열립니다. 강릉시와 이명민 민속연구회가 마련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올해 운수를 점쳐보는 윷 점치기와 소원 글쓰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 저녁부터 달집 태우기와 지신 밟기 같은 정월 대보름 행사도 함께 열립니다. 강릉 망월제는 오는 24일 단호 문화관앞 남대천 둔치에서 개최하며 같은 날 경포대 벚꽃축제장과 연곡면, 동덕교 하천변에서도 정월 대보름 행사가 잇따라 열립니다. 보건복지부가 노인 요양시설 등 장기 요양기관의 노인 학대를 막기 위해 CCTV 설치 관리 실태를 다음 달 말까지 점검합니다. 점검 대상은 CCTV 설치 관리 기준 의무 이행과 영상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목적 외 사용 금지 이행 여부입니다. 강원도 내 CCTV 설치 대상 장기 요양기관은 전체 요양기관 345곳 가운데 310곳으로 100%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CCTV 설치 유예기간 종료 뒤 처음 실시하는 점검입니다. 화천군에서 대학 장학금과 거주비를 지원받았던 청년이 취업 후 첫 월급을 화천군에 기부했습니다. 화천군에 따르면 화천 출신의 김민주 양은 올해 초 컨설팅 회사에 취업한 뒤 첫 월급 420만 원 전액을 화천 인재육성재단에 기부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